네, 안녕하세요. 트윈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양형진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회사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는 2018년 10월에 이제 설립을 해서 카이스트의 김탁공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랩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카이스트 연구소입니다. 대표님은 회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도에 김탁공 교수님을 이제 처음 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혜를 기술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게 교수님 이 기술을 제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한번 써볼 테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김탁공 교수님께서 난 사업하고 돈은 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교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으셨고, 저는 이거를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널리 퍼뜨리는 이런 역할을 서로 하기로 하고 의기투합돼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회사 이름이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잖아요. 네네. 근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무엇인지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은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입니다. 현실에 있는 것을 디지털로 가상화해서 똑같은 쌍둥이를 만드는 건데요. 그 대상이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이유는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비용이나 안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입력을 하면 디지털 트윈에 의해서 작동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럼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변화도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과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두 가지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설명해 주신 게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면 좀 좋은 점도 지금 설명 같이 해 주신 거죠? 네, 좀 더 혹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김탁공 교수님 만든 어록인데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요술 거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굉장히 좋겠죠. 네.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요. 근데 미래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알려면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험해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변화를 예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미래가 흘러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다른 사람과 다른 객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원하더라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변화를 예측해서 변화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쓰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들, 이치, 원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똑같이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치나 목적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하면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고, 그 목적에 가장 맞는 최적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을 쓰는 가장 좋은 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디지털 트윈은 모든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거나
최적화하는 모든 분야에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초기에는 이제 국방 쪽에 그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술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대비를 하려면 전쟁 연습을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것들을 가상으로 똑같은 전장 환경을 만들어서 전쟁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 때 미리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했죠. 이런 국방 쪽에 이렇게 많이 쓰이다가 요즘은 이제 뭐 산업 분야에도 우리가 뭐 기업이 존재 이유가 뭐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 창출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의 존재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가치를 창출하고 이 이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 우리 ERP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뭐 MES도 구축하고 다양한 이제 제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찾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공공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앞으로는 이제 개인도 늘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지? 늘 고민하잖아요. 이런 문제들까지도 이제 점점 이 디지털 트윈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의료 분야들. 의료. 예, 건강 관련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정신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콜센터에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떨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케어하는 것이 최적인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고요. 올 초에 이제 미국 CES를 갔더니 프랑스의 그 다수 시스템이 그 심장 디지털 트윈하고 이 브레인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출품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CES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만드는 목적은 심장병을 빨리 진단을 해서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최선인지 그거를 알고자 하는 거죠. 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하는 게 가장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그런 이제 인간 디지털 트윈까지도 이제 점차 이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에너지나 모빌리티 뭐 혹시 이런 기상 관련해서도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그 한국 동서발전하고 그 경주 풍력발전단지 대상으로 그 디지털 트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이 풍력 발전량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상에 따라서 이 발전량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이 예측을 잘 해야 전력의 수급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 그리고 발전사의 입장에서는 그 요즘 입찰을 들어갈 때 내 발전량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미리 하면 정확하게 입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죠. 활용되는 분야가 진짜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디지털 트윈의 그 시장성이랑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네, 디지털 트윈 시장은 한마디로 무궁무진합니다. 너무 많아서 뭐 얼마다 이렇게 뭐 많은 예측들을 했지만 엄청나다는 말씀, 시장성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정보통신기술평가원에서 그 5단계로 기술 수준을 정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똑같이 모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IoT랑 연결을 시켜서 관제를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 다음에 수준이 모의 수준이에요.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객체들을 서로 연동, 페더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이제 상호작용도 보고 해보는 것 단계.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실제로 거기서 답을 찾아서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자율 운영하는 수준 5단계로 나눴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수준은 관제 수준이고요. 조금 더 나은 데가 이제 모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모의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실제로 맞는지 현실과 똑같은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 수준인데 저희는 그 카이스트에서 한 40년간 유탁교수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저희는 그 최종 단계 그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조금 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최근 기업들이 그 메타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막 기사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은데, 그 2023년도부터 물리적 세계를 그 가상 세계에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그 메타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뭐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혹시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도 메타버스 영역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으신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메타버스가 갑자기 이제 부상했죠.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은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이 무엇을 위한 기술인지 이게 정확히 이제 정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지 운영 계정들이 명확히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메타버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메타버스에 뭐 사업을 많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메타버스하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냐면요. 메타버스는 유니버스에다가 메타를 더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는 세상, 세계, 그다음 우주 뭐 이런 뜻이 있고 그 메타라는 더 붙인 건데 우리가 그 피직스라는 게 물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메타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메타피직스죠. 이게 이상학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잘 설명해서 가상화시킨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현재는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체험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쓰여요. 뭐 VR이나 AR이나 MR 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이제 변화시켜서 하고 있지만 결국 메타버스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다가 굉장히 요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떨어지는 이유는 체험만 가지고는 메타버스가 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제대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현실 세계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객체들,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든 프로덕트들,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그 안에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어서 실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줘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AI 기술을 붙여가지고 뭐 가시화를 시킨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거 찾으면 최적화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세계를 직접 제어를 하게 되면 CPS가 되는 거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의 CP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R은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 환경이라든지 가상 그 장비를 붙이면 그게 VR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정보를 증명시키면 AR, 그 다음에 두 개를 시키면 믹스 시키면 MR이 되는데 요즘은 메타버스는 여기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전 못하는 이유가 결국 디지털 트윈이 잘 만들어지고 실생에서 할 수 없는 실험들을 예를 통해서 문제 해결까지 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된다 그러면 메타버스가 굉장히 발전할 거고, 그 메타버스 쪽 하는 기업들과 이 협업을 통해서 같이 서로 많은 시너지를 내려고 많이 지금 협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지털 트윈 연구소가 2018년도에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까지 사업 해보시면서 제일 뿌듯했던 점도 있었을 거고 좀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텐데 네, 혹시 제일 언제 뿌듯했고 또 어려웠을 때는 언제였는지. 개인적인 부분하고 네. 이제 사업적인 부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동안 이제 살면서 왜 살았지? 공부를 하면서 왜 공부했지?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뭐 수학 공부하고 수학에서도 뭐 미적분 나오고 이러는데 도대체 그거를 왜 공부했나? 이걸 모르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알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동환 교수님한테 많이 배우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 알게 됐다. 근데 조금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게 뭔지를 알게 돼서 이 모르는 거를 알려고 뭐 책 보고 이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스스로도 그 김동환 교수님 만나기 전, 이 사업을 하기 전과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내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적으로는 그 남들이 못 푸는 문제, 못 푸는 그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게 굉장히 이제 뿌듯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이게 단순화시켜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진 많이 알고 또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이 사업을 같이 이렇게 협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좀 지혜로우신 분들, 좀 스마트하신 분들은 야, 그게 된단 말이야? 그거 되면 대박이지. 그럼 같이 하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알아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그 얘기를 해도 기존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이 어떤 편향적으로 작용하면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도 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라는 거는 제가 들을 때 너무 되게 부러운 그렇죠. 점인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디지털 트윈 연구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일이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집중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미래를 좀 보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정보를 모르나 지식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잖아요. 그렇죠. 초록창에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그 정보나 지식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서비스해주고 싶어요. 지혜를. 누구한테 내가 살면서 고민을 할 때 여기한테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그거를 최종 목표로 삼고 그거를 하기 위한 우리가 방법론과 틀과 도구가 있는데 도구를 저희가 2020년도에 상용화했어요. 그 도구 이름이 와이저예요. 와이저요? 네, 와이저.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을 하자 해서 그 브랜드를 와이저라고 지었는데요. 그 와이저가 지금은 UI가 없는 도구예요. 누구나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문 개발자만이 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그 방법론과 틀을 아는 사람이 이 도구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도구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와이저를 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와이저 기반으로 솔루션을 이제 널리 퍼뜨리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대표 사례 중에 우리가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통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교통 막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이 정상 속도 갈 때 대비해서 늦어짐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교통 혼잡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교통 혼잡비용을 줄이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줄일까요, 이거를? 그러게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도로를 새로 놓거나 도로를 확장하거나 네. 새로운 교통체계, 뭐 지하철을 더 도입한다든지 뭐 트램을 도입하든지 하면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또 그거 된다고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서 그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 신호를 잘 제어를 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거예요. 근데 교통 신호등이 각 교차로마다 있잖아요. 네. 하나의 교차로만 잘 통과를 빨리 한다 그래서 전체 교통 흐름이 나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교차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연결된 많은 교차로들을 신호제를 어떻게 제어를 하면 전체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개선한 게 이게 우리 교통신호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을 이제 KT하고 이제 공동 개발해서 지금 부천시에 실증을 해서 그 실증한 결과 한 4.8%에서 한 8% 정도의 개선 효과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 70점, 우리나라 전체 적용을 하면, 그래서 많이 잡고 8% 잡으면 87, 56, 5,600억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기분도 좋아지고 비용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간도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부천만 하고 있는 건가요? 부천에서 실증을 했고요. 아직 실증을 했는데 적용은 못 하고 있어요. 또 적용했다가 또 문제되면 어떻게 할게요? 그래서 실증을 충분히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제 그런 ITS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 1차적으로 이제 타겟팅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이거를 나중에는 클라우드로 올려서 전 세계에서도 어느 데서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집중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 동서발전하고 경유발전단지에 하고 있는 그 발전장 예측 솔루션.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측 정확도가 한 80% 정도가 되는 게 최고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한 14% 목표로 해서 오류 에러를 한 14%에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지금 하려는 목표로 이제 최종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런칭을 해서 지금 탄소 중립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탄소 중립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솔루션에 지금 아직 보완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특히 이제 기상 예측이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발전량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도화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최적 방류량 산출해주는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2년 전인가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많았었습니까? 그러면 이 홍수는 예방이 최선이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해야 되는데, 방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류량을 산출해주는 솔루션을 작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같이 만들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전 댐 유역에 이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그쪽에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산업 문제 뭐 세계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들 제조 쪽에서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해서 특히 이제 하이테크 뭐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 최고 뭐 잘 나가는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최고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지금 지원해주는 쪽에 이제 집중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트윈연구소에서 하는 모든 솔루션들이 이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다 솔루션들 같아서 예.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좀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앞으로의 그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의 비전과 내년 2023년도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앞으로의 비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이 기술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이 불확실한 시대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좀 활용해서 단순화시키고 쉽게 풀어주는 그런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가고 싶고요. 그 2023년 목표는 작년에 이제 디지털 트윈 분야가 한 35억 정도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배 이상, 최소 70억 이상 이제 매출로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또 이게 널리 쓰여지려 그러면 좀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또 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유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 1차 투자 유치하고 내년도에 시리즈 A 한 1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이나 의료, 신약 개발 이런 쪽 분야에 이 기술을 써가지고 좀 더 이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대표님 이제 계속 인터뷰 하다 보니까 뭐 70억보다 더 많이 우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한국 디지털 트윈 연구소를 이제 운영해 오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고마웠던 분들한테 이제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직원분들도 될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될 수는 있지만 이제 뭐 고마웠던 분들한테 좀 영상 편지를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참 쑥스럽네요.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분들의 어떤 도움과 성원이 있어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생각나는 거는 김탁원 교수님입니다. 제가 김탁원 교수를 만나서 인생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알게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동료들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어려움을 이제 같이 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쾌정을 이제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런 동료들의 같이 해줬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해요. 저는 지적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지적은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다 지적하라 그래요. 우리 지금 직원들한테도 서로 지적을 해줘라. 우리가 이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 16강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러는데 한 9%의 확률이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9% 확률을 가지고 실망을 하고 했으면 더 못 갔다고 생각해요. 그 목적이 뚜렷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음이 합쳐졌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할 때 서로 막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한다고요. 또 그 축구장 가면 서로 선배 후배 없이 서로 말을 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이 사랑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끊임없이 해주는 우리 사람한테 네. 감사하고 또 이 일을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렵잖아요. 이게 되냐?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이 고객분들, 파트너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 딜셋 트레이닝연구소 양현친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네, 함께 해주신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